주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면 개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개소할 자격과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오늘 끝까지 들으셔서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1호 상담소를 개소하신 분이 신동리 교회 오필승 목사님이십니다. 2호는 조금 전에 강의하셨던 낙동신상교회 김정환 목사님이십니다. 한참 뒤에 중간쯤에 보시면 갈전교회인데요. 갈전교회 목사님 강성용 목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항의 성법교회 이성훈 목사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상담소입니다. 저희 이제 5명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하고 싶으신 교회가 있으면 지정을 하고 물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면 가장 적절한 분을 선택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아예 처음부터 생판 물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농 귀촌 상담소 개설하는 순서 좀. 네, 이제 개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소하실 교회는 우리 협의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개소식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총회 농어촌 선교부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총회 농어촌 부에서 임원들이 내려와서 개소식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주관이 아니고 그 노회의 농어촌 선교부 주관으로 개소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지교회에서 개소식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해서 그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할 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면장인 이런 분들을 초대하고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개소를 했냐라고 하면 개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총회에서 현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이제 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노회 농어촌 선교부 주관이라는 것,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소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개소하신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마이크. 그 포항 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 우리 노회 저는 포항인데요. 포항 노회에서 주관하셨고 총회 농어촌 선교 부장님 또 임원들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 이제 총회 농어촌 선교 부장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친 후에는 이제 개소식 행사를 하는데 상담소 지정회를 전당하고 그렇게 전당하는데 아까 이렇게 영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CEO 모시고 연장님 모시고 이장님 모시고 꼭 마을 이장님 그 자리에 꼭 있는 게 좋습니다. 이장님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면장님 축사해 주시고 뭐 CEO 이분까지는 안 오셔도 되는데 이장님 왔고 면장님은 꼭 참여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교회만 당장 상담소 개소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담소 개소를 해서 우리 대외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관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마을이라도 아까도 김동환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시골에 얼마나 고집이십니까? 그리고 객지에 있는 사람 20년 돼도 더러운 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거, 교회에서 거기 하는 거, 상담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거부 안에 있으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꼭 협력해서 그렇게 하면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상담소를 개소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소 개소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강의를 하셔서 귀농인의 집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는 저는 사무실에다 그냥 붙여놨거든요. 제 사무실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개소식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몇 개 개소한 교회 자료를 받으시면 개소식의 순서지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밴드죠. 그 저희 밴드에 가입하시면 또 밴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식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개소하기 전에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있느냐, 자격이 필요하냐,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식이 뭐 특별한 건 없고 개소한 이후에는 활동은 각자 해야 합니다. 뭐 총회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저희 먼저 하시죠. 네, 이원영 목사님 하시고 이 앞에 목사님 해주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귀농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농촌 선교센터에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상담소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질문을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예장 귀농 귀촌 상담소와 일반 귀농 귀촌의 어떤 상담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고 또 어떤 특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 분들 이렇게 연결하는 데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 홍성군의 신동립교회 홍성지소 예장귀농 상담소 홍성지소를 1호로 개소했는데요. 저는 2011년부터 한 3년 동안 지역의 홍성 귀농귀촌 관련 그런 단체의 회장을 하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2012년도에 만들어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가지고 초대 이제 사무국장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역의 그런 귀농운동에 참여해서 한 이유는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이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교회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나 교회가 관심해야 될 부분이라 과소와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방안으로 저는 이제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일반 그 지역의 귀농귀촌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귀농 투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 귀촌 운동을 하다가 이거는 교회에서 앞으로 귀농귀촌 상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어차피 도시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상담소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상담소를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앞으로 좀 잘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내에 2015년도 9월에 상담소를 1호로 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한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귀농귀촌 상담 운영 세미나를 100명의 총무님한테 제안해가지고 했는데 일반 각 시군마다 지금 귀농귀촌 상담 기능을 하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그 일반 지역의 귀농귀촌 상담소하고 또 차별성이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좀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 귀농귀촌인들을 지역에 도시민 유치하는 데 역할을 잘 같이 협력해서 하면 지자체에서도 환영할 일이고 또 시대적인 과제를 같이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분 더 듣겠습니다. 예, 저 그쪽에서 하나 아까 차별성을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 관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해서 그 부분들 웰컴 투 동막골처럼 환영해요. 그럼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 일반 사이트에 지자체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갖고 아까 거기 통계에 잡혀지지 않는 백투더 시티 한 사람들의 그 아픔은 텃세에 있다는. 그랬었을 때 교회다라기보다는
교회에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과 귀농인천 상담소 소장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지역에 또는 지역 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토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목회자의 역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만은 그럼 다른 말로 목회자나 교회가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었을 때 저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미끼 아까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예. 낚싯바늘을 숨기라는 거예요. 아니 낚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뭐라는 거예요? 가짜 루어 낚시 하잖아요. 물잖아요. 우리가 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직분자들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나는 재산 정리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아까 20년 살아도 바깥 것들이요. 들어온 것들이요. 왜 달리 말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 터수민들 세계는 이따 가장만 네. 그까지만 말할게요. 예. 그 목사님 질문하신 가운데 그 상담소가 지역마다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포항 지역을 비유로 하면 기농인천 상담소가 또 다른 공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지 상담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신청하니까 바로 그 기농인천 상담소로 해서 보조금 기농인천 집을 짓는 포항 1호 집을 제가 지었거든요. 1호 집을 짓는데 뭐 오심의 여지 없이 뭐 경쟁자도 없고 일방 통역으로 그냥 저희들이 바로 4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뭐 기록기술 상담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난 저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을 좀 여쭤봐요. 네, 잠깐 여기 먼저 질문하신 분이. 예산에서 새롭게 신홍식 목사보다 저희 마을은 한 40% 정도 되고 네. 한 50% 이상이 이제 귀촌하신 분들입니다. 귀농이 아니라 귀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그 숫자가 그래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의 한쪽에는 안식일교인들이 한 8가구 정도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것은 이제 뭐 기독교인들도 또 이제 일반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마을에 귀촌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목회자가 시골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접해가지고서 이렇게 모신다는 것이 귀촌시킨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사실. 무슨 마을에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마을 환경을 보고서 선택해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이게 교회 자체로 시골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원을 갖다가 좀 넓혀가지고서 총회적인 차원에서 서울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홍보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기초를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그 전에는 근무했나요? 서울에? 서울에서 네,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데는 설명회를 해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이 떠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근데 이제 남선교회 연합회에 저희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이어서 하진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직원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한 게 저희 상담소가 개소가 되는 교회는 총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그 총회에 들어와서 총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하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상담소도 사실은 좀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일반 사회에서 하는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면 그래서 뭐 신동립에서 일주일 살고 뭐 낙동 포항에서 뭐 낙동 상주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한 달 정도 살면서 경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저는 사실 상담소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명도 없는 교회 가서 지금 100명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80%가 귀촌 기능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 분이 오시면 또 한 분이 오시고요. 또 한 분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좀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장기적인 과제로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하시면 네, 장님 하시죠. 저는 대구 대봉교회 석창길 장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가는 치유농업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도시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도시 사람들인데 꼭 농산물이 아니고 요즘 그 차박 프로그램처럼 차를 타고 와서 농촌에 적당한 공간이나 여기에서 하는데 농촌에서 준비할 거는 임대가 하기는 어렵지만 농촌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나 밭이나 여기다가 치유 조경을 하고는 곰하고 그 다음에 캠핑이나 캐러반 또 글램핑은 요즘 이번에도 대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재고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살 필요 없이 렌탈 형태든지 자기들이 같이 해서 공동 사업을 하면은 적당한 장소에 좋은 것하고 농업을 앞으로 관광화 내지 이런 걸 하면 사계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본회에서 그런 부분 하면 또 지금 템플스테이에 대한 부분은 10년 전에 제가 한번 전국 불교 박람회를 보니까 그때는 전국에서 한 7군데가 샘플로 나왔는데 금년 4월에 대구에서 다시 했는데 전국 사찰이 전부 다 템플스테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교는 과거 문화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인생물 밖에 내놨으면 12개의 컨텐츠로 프로그램으로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해가지고 이런 거를 농촌에 그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 머물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그 인쇄물 2개 나눴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능기촌 상담소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같이 동의를 하고요. 개교회별로 있는데 지역별로 묶어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아까 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는 농촌선교센터가 저희 중부에 이제 총회 농촌센터가 있고 서부 이렇게 동부 이렇게 있는데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대 사업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또 숙소도 있고 또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귀촌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도움들이 상담소와 연결되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을 목사님 한번 해보시면 말씀.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실행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이 이제 농촌선교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넓게 있으니까 그 숙박형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 살아보기 하면서 농촌 체험 같이 겸해서 농사를 한번 체험해 보기도 하고 뭐 일도 직접 일감 있을 때 일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2박 3일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제 몇 번 진행을 해본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제 농촌에서 살아보기 정책은 올해부터 지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1월경에 예산이 되고 3월경에 결정이 납니다. 2달 정도 살아보기로 해서 살아보는 사람에게도 돈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기농이 집 같은 경우에도 기농인의 집에도 임대료를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2달 살아볼 동안에 농사 지으러 가게 되면은 그 농사를 가르치시는 분에게도 일당이 지급되는 식으로 해갖고 이미 관 사업에서 이 많은 사업들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을 따와도 괜찮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그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 일정 계획 해가지고 1년에 한 3번 돌려야 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좀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했고요. 총회 차원에서의 이제 저희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코로나 전에 많은 고민들이 현재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총회 기농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제 도시교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농촌교회를 유치시키는 연계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색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기농기촌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이제 그게 사례집 이래서 이제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농촌 사회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책들이 아마 올해 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세부적인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료를 달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관공서 사회복지 각 관공서의 사회복지 담당자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거기도 보면 기농기촌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친해지시면 서류 필요한 것도 잘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농기촌 관공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필스 목사님들이 10년 넘게 하신 거고요. 우리 낙동실상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1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운영하기에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꼭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한 마디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갈정교회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가는데 겁내지 않고 깔끔하게 돌아가십시오. 여기 이제 서 있는 귀농 상담소장님 계시고 서로 여기가 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은 언덕이 있어야 되지만 나는 언덕이 되어지려면 그렇게 목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자료들을 요구를 하시면 저는 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 강공도 사업에 대한 프로포즈라든지 개소식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들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은 그 같은 생각과 비슷한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20개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을도 40-5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기농기촌의 집을 하는데 아까 하시는 분들이 7평, 8평을 상주에 저 안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지만 포항에 1호 집을 지었지만 제가 7평, 8평 제가 안 되겠다. 그 대신에 허가도 이동식이거든요.
간이집이거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저도 4천만 원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함부로 처음부터 1호 집을 지으면서 집을 완벽하게 지어야 되겠다. 왜? 시골 우리 교회가 어렵잖아요. 더 뭐 어떻게 나중에 해볼 수도 없고, 닭장처럼 변화가 나중에 뭐 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오더라도 한 사람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집을 완벽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5.5평을 허가를 신청해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시에서 4천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동식으로 해야지 건축 일반 허가를 내가서 했으니까 돈 못 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당신도 돈 4천만 원 주면서 이거는 니하고 한번 살아봐라. 네가 살겠다 하면 요 내치웠구만. 돈 더 달라는 거 아니잖아. 돈 더 내서라도 한 가정에 와서 제대로 성공하도록 살 수 있도록 정착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겠다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을 가지고 거예요. 관공서는 무슨 법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법을 못 따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냐 법을 이제 가져오려고 진짜로 내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등식으로 돼야 되고 일본 건축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막 감사 얘기 나오고 위에 사람들 얘기 나오고 그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얘기만 해라. 내가 가서 하도록 할때 내가 하구만. 그리고 결국 시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사람들 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장한테 벌써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해주는 보조는 4천만 원이 정해져 있고 그걸 돈 더 달라는 거 아니고 시에서는 7평, 8평 지어라는데 내가 15평 짓겠다는데 사회적인 일이잖냐. 내 교회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시 다 얘기도 아니고 시하고 마을하고 교회하고 같이 하는 연합사업인데 주체는 서이다. 근데 더 잘하겠다는 쪽으로 믿어줘야지. 고맙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은 맞지만 이 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뭐 주구장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다 내고요. 15.5평 준공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1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교회보다 우리 집 사택보다도 더 좋고요. 아까처럼 여름에 우리 에어컨 돌리잖아요. 그분 사시는 분. 그런데 38,000원, 5만 원이 안 넘어갔습니다. 지붕이 220mm 피었고요. 벽체가 150mm고 보일러 다 들어가 있고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마을에 제일 좋은 집입니다. 이러면 오신 분이 10만 원 받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 10만 원 지금 들고 있는데 15만 원 받으라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뭐 또 많이 받으면 더 쉬울 때잖아요. 10만 원 들어가 있고 수도는 동네 수도니까 또 안 들어가고 전기로만 들어가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농기촌집을 그 시골에서 했는데 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이 진짜 왔냐? 그 한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이 사니까 놀러 따라 구경 따라 왔다가 두 가정이 해가 지금 세 가정이 왔습니다. 제 가정에 교회는 세 가정이 벌었습니다. 그럼 세 가정한테 한 가정은 또 완전히 이제 그 11점분까지 하시는데 매달 28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그럼 완전 대성공했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교회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기도 박씨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게 정부하고도 마찬가지 상대할 때도 이게 유익하냐 더느냐. 뭐 내 개인적으로 이득한다면 안 되겠죠. 사회적인 이득이고 교회의 이득인데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귀농귀촌 상담소를 이렇게 여시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이 지자체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도에는 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귀농 교육이나 귀농대학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꼭 한번 참여하셔서 40시간 이상 이런 교육이 있으면 그런 교육에 참여하시면 거기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또 강사들의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공감대를 좀 같이 이렇게 형성하시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좀 그 현장을 좀 이렇게 느끼고 또 귀농귀촌에 대한 것을 쭉 생각하시면서 상담소를 열고자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꼭 거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귀농귀촌 상담소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목사님들 질문을 안 하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또 그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도와 전도용품은 제가 대한민국을 최고로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것과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 상담소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갈전교회만 빼고 제가 다 가봤어요. 여기 세 군데. 그리고 다른 남원 그 갈개서구교회도 가보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으면 가보셔야 돼요. 환영합니다. 네, 하고 싶으면 가보셔야지. 그리고 가보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셔야지 하실 수 있죠. 지금 오늘 배운 걸 사실은 운영 세미나라고 하지만 그냥 사례 발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보시고 일일이 물어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실은 하루로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 오필스 목사님만 해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하루 종일 얘기하셔도 더 하실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오신 게 있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시기 전에 가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보셔서 뭐 갈개서구교회 같은 경우도 게스트하우스를 참 잘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시고 기죽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도 귀농귀촌 상담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말았는데 우리 교인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집에서 머무는 프로그램을 한 가정에 한 가정씩 맡아서 하기로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저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귀촌하신 분, 귀농하신 분하고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2, 3일 정도 머물면서 우리 교회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금, 토, 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체험하는 건 교인들 집에서 교인들의 그 환대를 받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문제지 재정이나 뭐 그 시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례를 접하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좀 쉬고요. 25분에 시작할 텐데요. 이분들 다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밥 먹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분에 우리 오필스 목사님 마지막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